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요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지켜주신 광주 대의원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펄펄 끓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대의원님, 그리고 이용석 시장님, 그리고 광주를 대표하는 송갑석 위원님과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지켜주신 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 나오신 우리 지도부 후보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다 함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이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왜 모였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뜻대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는 국민의 여망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도부를 뽑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몰아주시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와 달리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완톱 정신으로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유능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전당대회 앞두고 룰 고치는 이런 정당 안 됩니다. 시스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라 100년 전통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그렇게 만들기 위한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까? 제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김근태 의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 올바른 지도부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꿈, 김대중 대통령의 꿈,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뿌리 광주 시민의, 광주 대의원님들의 꿈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기는 지도부 뽑을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웅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미애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아 촛불 정국과 대선 승리를 이끌고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 달성에 이어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압도적 승리까지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온 분이시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민주당의 성지, 민주주의가 좌초할 때마다 용기를 더해주신 이 땅 광주에서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게 되니 마치 제가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고별 인사를 하는 자리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분열했을 때 패배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당권 이양을 만들어낸 당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당의 가풍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 동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 할 때 그 마음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께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을 책임지는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불망 초심 내기 사명,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나날이 되새기는 그런 정당의 길은 계속 전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책임 정부여야 합니다. 책임 정당이어야 합니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우리 지난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수해 피해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취임식을 취소하는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이 뽑아주신 단체장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전개되는 위기 속에 국민을 최우선시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웃게 하는 책임 정당의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르지만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깝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에게 책임감 있게 책임 정당으로서 당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포부와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당대표 후보 3분 면면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다 훌륭하십니다. 최고위원 8분 자랑스러운 우리 당이 배출한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쭉쭉 커나가면서 우리 애당 동지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우리 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언제 내려오느냐, 언론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시대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처럼 앞으로 2년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열기,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 결코 가볍지 않다는 국민의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쭉쭉 전진합시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몸을 낮춰서 민생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책임 정당으로서 우리 모두 사표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가름하고 전당대회 나선 우리 출마자 후보들 뜨거운 폭염 속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는 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전남 도당 개편대회가
바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리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네. 많은 우리 당대표 후보님, 최고위원 후보님들, 지지자들 오셨는데 다른 후보들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원팀이라는 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추미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원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 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호남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경제부총리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으로 크게 써주신 저 김진표, 먼저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그 지긋지긋하던 호남 홀대론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침체된 광주 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전략기지를 만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빛가람 에너지밸리 인재 양성을 위한 한전공대의 설립,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를 위한 문화수도 광주,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저 김진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 호남 균형발전 특위를 두고 책임의원 제도를 실시해서 이용섭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예산과 입법 지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그저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 남은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그 답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2020년 총선 승리도 문재인 정부 성공도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려움, 그것의 실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묵묵히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온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벽돌을 깨는 심정으로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리했고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주 5일제 근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잘 아는 관료들은 지금도 저를 개혁진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릴 답이 다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혁이 성공하려면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관료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 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 진표, 저 김진표가 딱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드리게 됩니다. 여당 당대표의 숙명은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상황을 살피되 황소의 우직함으로 개혁에 밭을 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여당의 실력을 키우고 야당과의 협치를 일궈내겠습니다. 싸움 잘하는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입니다. 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성과를 만드는 개혁 당대표, 협치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당 혁신을 위해서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상세하고 불가역적인 공천룰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 공명성 확보해서 누구나 승복토록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 역사를 이끈 세 분의 대통령이 모두 선택했고 당 정청을 모두 경험한 후보입니다. 역동적인 혁신 리더십, 경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대표님과 선후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이해찬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용섭 광주시장을 전국 득표 1위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장 5곳을 모두 이겼고 지방의회 선거도 압승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정무적 판단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책과 전문성, 지역평가를 기준으로 상향식 경선을 하겠습니다. 오직 광주 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한전 본사를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입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과 나주의 에너지밸리를 결합시키면
호남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한전공대도 빨리 설립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통일과 번영의 광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역사적 전환기의 중대한 선거입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이자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출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구 세력은 반전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툼을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촛불혁명 뒤편에서 군사 쿠데타 모의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80년 그 악몽에도 불구하고 호남에는 11 공수여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기무사 적폐를 우리는 단호히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두환 군사법정에서 20년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8년 만에 그 일당 전부를 잡아넣었습니다.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냉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다. 통합도 중요합니다.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강철 같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상처가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 이기자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제 당대표 후보자 3분에게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나머지 2분이 힘껏 돕자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대표가 안 되면 저는 적폐 청산과 당의 현대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팀이어 단결할 때 국민들은 다시 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저는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실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정도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안정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 이해찬이 나섰습니다. 저 이해찬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30년 정치인의 마지막 소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강력한 정당을 만들어 20년 집권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제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한몸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를 했습니다.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지역 대의원 동지 여러분, 승리의 기호, 문재인의 기호, 이용섭의 기호, 송갑석의 기호, 엄지척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저희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돌이켜보았습니다. 세월호에 갇혀서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무서워요 라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의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세월호 노란 리본을 4년 동안 40만 개를 만들어 전국에 나눔을 하고 있던 제 아내 남영신, 송영길, 생계형 국회의원 하려면 때려치고 정치 때려치라고 외쳤습니다. 적폐와 투쟁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때려치라고 외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한 표 차로 거듭부되었지만 당의 불이 맞서 촛불 홍보단으로 전국을 띄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선대 반보장으로 온몸을 다해 뛰었습니다. 러시아 특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당에서 사성요인 저에게 단 한 것의 직책도 주지 않았지만 평당원의 자세로 5,000km를 뛰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이 송영길 이제 당대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지 여러분, 광주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이곳에 왔을 때 동교동의 세력의 뒷받침을 받은 이인재 대선을 겪고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저 송영길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여기 계신 이해찬 후보님, 김지표 후보님, 전설같은 선배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소중한 우리 당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해찬 후보님 53세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내년이 56세입니다. 사선 의원으로 광주시장으로 종합행정을 경험했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990년 1월에 우리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비겁한 3당 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3당 야합을 결의할 때 이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든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게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이 온몸으로 냉전적 지역주의에 맞서 광주의 고립을 탈피하고 광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드디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힘을 모아서 이 동서의 통합을 모아서 분단의 벽을 뚫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이 뒤따랐고 문재인이 이상 만들어낸 4.27 선언과 6.12 정상회담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송영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20년 동안 이 민주당이 들어와서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4대 강국과 정상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4대 강국의 외교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된 70년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문재인과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뒷받침해왔습니다. 북방경제를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광주형 일제와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로만 칭송받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대를 바꿔내겠습니다. 호남을 잘 모르는 중앙정치에서 마음대로 호남을 전략적 단위로 칼질하는 이런 대사화시키는 호남의 정치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광주지역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남 고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광주 대동고에서 5.18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지, 그때 죽지 못한 이 살아남은 자의 부채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이 되어서 인천시 대강당에서 5.18 기념식을 인천시장이 주도자를 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 나가겠습니다.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인천을 경기도 서울을 이기는 외자투지 1등으로 만드는 종합행정 경험을 기초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갖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이자율을 차별받는 이러한 경제적 신분사회를 철폐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혁신성장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송도 바이오단지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단지와 반도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뛰겠습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체 시절에 기획재정부의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재정적과 맞서 자치분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같이 하겠습니다. 임택, 김서목, 여기 계신 부총장 서대석 다 같이, 문인 청장님 다 같이 뛰겠습니다. 김명대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 때 어떤 얼굴을 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송영길을 그려주십시오. 영남과 호남을 통합시키고 수도권을 통합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승리의 기호 1번, 저 송영길 20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